반갑습니다. 교육건축 대표 김치입니다. 오늘은 멘트를 좀 바꿔봤어요. 안녕하세요에서 발음이 안 되네. 반갑습니다. 좀 바꿔봤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뭘 차이가 없는 건가?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철거 관리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오늘은 측량 관리에 대한 교육건축이 어떻게 측량 관리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파신 때문에 그러는데요. 오늘은 뭐 측량할 때 뭐 유의사항, 뭐 참고사항, 뭐 확인사항, 뭐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는 영상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건데, 저희들이 측량을 할 때 교육건축이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것을 특히 이제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육건축이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시공해 왔을 때, 관리해 왔을 때 그런 성과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더불어서 이런 설명을 들으시면, 나도 이제 예비건축주님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걸 보면서 저렇게 관리하고 확인해 나가면 되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드실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꽤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측량 관리에 대해서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건축이 저희들이 측량 때부터 뭐 철거도 마찬가지지만 참여하고, 또 이제 뭐 시공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에는 꼬린 지점은 건축주님에게 좋은 집을 지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 저희들도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건축주님에게 좋은 집이 되더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것들을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측량을 하고 있어요. 이쪽에 보면은 이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죠. 그 다음에 측량을 하니까 이제 건축주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웃분들 계셔요. 이웃분은 당연히 측량선을 이웃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측량선이 혹시나 이웃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혹시나 아니면 이제 건축주님 쪽으로 또 넘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서로 또 의논해서 협의해야 되고요. 저희 직원 같은 경우에는 관과장인데, 그 지점들을 확인해서 뭐 철거를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또 그 지점 하나하나를 확인하면서 훼손을 안 할 수 있도록 또 관리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 지점들을 토대로 도면을 또 그려야 되고 시공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시공사의 직원이 저희 교육건축 관과장 같은 경우에 관과장이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사실은 앞으로 집을 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말썽의 소지들, 또 집을 또 잘 짓기 위해서 반드시 저희는 참여해야 된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 오늘은 사례를 되게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를, 저희가 관리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드는 거니까요. 이걸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이렇게 지점이 찍혀 있잖아요. 요 지점에서 이쪽으로 가면요, 왼쪽이죠. 왼쪽으로 가면 이웃분의 땅이에요. 이웃분이 여기 쫙 확인하고 계시죠. 여기 쭉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예. 이 말뚝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기 땅이 얼마큼 들어와 있는지, 나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반면에 이제 오른쪽은 건축주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옥이 어떻게 되냐면 물고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건축주님들이 당황하셔요. 저희는 사실 이런 경험을 많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확인해 놨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철거하게 되면 이게 훼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지점을 찍고 여기에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해 놔요. 그렇게 하면은 철거할 때도 이 지점을 침범하지 않게 되고요. 훼손하지 않게 되고요. 또
그 철거하고 평탄 작업을 하게 되면 이 점을 작아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평탄, 그러니까 뭐 전체 땅을 다 평탄해야 되지만 집이 들어서는 자리는 조금 더 단단하게 다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진행하려면 이 지점은 훼손되면 안 돼요. 훼손된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다시 말뚝의 위치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리자들이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관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요. 하나, 이제, 측량은요, 제가 또, 드려야 되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제가 계속해서, 뭐, 어떻게, 지금, 앞에는 철거, 뭐, 지금은 측량, 뒤에는 뭐, 토목이라든지 도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건축주님에 따라서 측량은 측량대로 별개고, 그 다음에 뭐 철거는 철거대로 별개고, 도면은 도면대로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어떤 것,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측량이 토목과도 관계되고요. 측량이 도면과도 굉장히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관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측량 관리를 잘해야지만이 지금처럼 실제적인 위치를 확인하고, 네, 또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뭐, 이런 작업을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도면 그릴 때, 더 나아가서 시공할 때 기점을 못 잡게 됩니다. 그래서 측량 관리, 이런 것들은 다른 시공 과정과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다. 그리고 이거를 전제로 해서 제 영상을 보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측량 기점을 확인하고 또 어떻게 또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한 가지 사례를 더 들어서 저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들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제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남해 벚꽃길 현장에서 아주 좋은 사례가 하나 나왔어요. 사실은 집을 이제 짓기 위해서 땅을 구입하시게 되면 그게 택지일 수도 있고요. 뭐 농지일 수도 있고 임야일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경계선이 많이 벗어나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이득을 보시기도 하고 손해를 보시기도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인 거예요. 봐볼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이게 다른 집의 대문이고요. 다른 집 지금 살고 계신 옆집에 지금 담벼락인데 이쪽 넘어서가 건축주님 땅이고요. 정확하게 보면 요 기점에서 안쪽이죠. 근데 남의 집 마당까지 이렇게 지금 남의 집이 하기는 요 기점 안쪽은 건축주님 땅인데 이웃분이 쓰고 계신 거죠. 근데 이분이 알고 쓰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분도 이 집을 살 때 이 집은 이제 9억을 헐지 않았더라고요. 구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 당황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희들은 저희들의 일을 해야 되니까 이 기점을 확인하고 거리를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축주님 당황하시죠. 당연히 저희들이 이제 해결 방법이 이것저것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건축사무소와 논의해서,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 이건 법적인 거니까요. 그 이웃과 마찰의 소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인 거를 먼저 확인을 하고, 이웃과 또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도, 이제 이웃분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셔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이렇게 내줘야 될 것 같다. 아무래도 이게 뭐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만 다른 경계 지점에서 우리가 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건 주고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정도까지는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설계사무소를 찾아가서 그 말씀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다시 이제 철거를 하기로 했어요. 철거를 하고 지점을 다시 정확하게 찍으면서 그러니까 서로 나누는 거니까요. 분할 측량을 다시 하자고 했어요. 어떻습니까? 교육건축이 측량을 참여하면서 집에 대해서 이렇게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컨설팅이죠. 컨설팅을 해드리고 관리를 이렇게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이후에 있을 측량 이후에 있을 분할 측량과 더 나아가서 도면을 그리는데도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자, 제가 이 도면이 아까 그 조금 전에 그 찍혔던 그 저기 측량선이 안쪽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철거한 이후에 철거 영상은 뭐 따로 앞에도 했기 때문에 뭐 안 보여드리고요. 보시면 이렇게 분할 면적 해가지고 분할 성과도 참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철거 이후에 그 분할을 좀 했어요. 여기 분할한 지점들이 좀 있죠. 그래서 다시 측량을 한 겁니다. 건축주님이 받을 땅들을 좀 받고 그 줄 땅은 좀 주고 거기서 건축주님이 좀 더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평수에서는 뭐 현재 시가 중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이제 저쪽에서 구입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자, 근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이 도면이 나오기 힘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가볼게요. 이게 아까 그 측량선인데 건축주님은 집을 처음에는 이렇게 짓고 이제 이쪽에 좀 이렇게 좀 크게 좀 이렇게 짓기를 원하셨어요. 좀 길쭉하게. 이 공간을 좀 더 넓게 사용하고 싶으셨어요. 이쪽으로 보면 이제 바다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초의 땅에서는 여기 있네요. 여기 분할인데, 최초의 땅에서는 땅이 여기 지점에 찍히기 때문에 그마저도 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나가버리면 뭐 완전히 이제 구상하신 대로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측량하고 나서 서로 좀 분할하고 하니까 어느 정도 틀은 마련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구상에서 이게 분할이 안 됐었으면은 아예 이 집체 자체를 앞으로 뭐 2m 정도는 당겨야 되죠. 그러면 마당을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이 공간 자체가요. 그런데 이게 분할하고서 협의가 잘 돼서 최초의 구상대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 1m 정도를 앞으로 당겨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도면을 그릴 수 있었어요. 이렇게요. 그 도면을 다시 같이 봐볼게요. 그래서 건축주님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측량을 하고 그 측량선을 확인하고 다시 철거한 다음에 측량과 철거가 무관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시 그 이후에 도면을 원하는 배치에 비교적 앉힐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측량과 그 도면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측량과 아까 말씀드린 철거하고도 또 그러면 도면과 철거하고도 긴밀한 관계가 있겠죠. 자,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분할선을 이렇게 안쪽으로 당기지 못했다 그러면 이 집은 앞으로 올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이 분할선을 이 측량선 내에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일정한 간격을 반드시 띄워야 돼요. 다시 말해서 측량선이 여기다 그러다가 집을 딱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그 측량의 말뚝을 확인하고 훼손되지 않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집이 들어섰을 때 이 경계선의 법적 주범을 넘어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서면 준공이 안 되거나 상당한 벌금을 물게 되거나 아니면 남의 땅을 침범하게 돼버리면 측량선을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러면 상당한 손해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 관리가 결코 말뚝을 확인하는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측량 관리까지 하는 이유는 집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그것을 통해서 그 건축주님들에게 좋은 집, 알맞은 집, 또 손해가 안 가는 집을
지어드리는데 이렇게 관리해야지만이 된다라는 그런 상당한 경험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관리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오늘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도면 관리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좀 이거는 두세 편은 나눌 수도 있어요. 그리고 토목은 제가 전에 토목에 대한 거는 뭐 토목 관리라고 말씀을 드려서 한 건 아니지만 토목에 대해서는 전에 영상에 자세히 설명한 게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하고 도면 관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또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대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